안녕하세요. 하우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야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마야 강사로 활동을 조금 했었습니다. 마야 강사로 활동을 했었는데 조금 제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자체에서 조금 많이 재미가 없었고 저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가지고 제가 여러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유튜브로 여러 컨텐츠를 한번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다른 컨텐츠 같은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편집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3분 이런 것들도 한 1시간 정도 넘게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저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은 시간을 할 수는 없을까 했을 때 제가 무삭제라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무삭제로 1시간 동안 그냥 쭉 제가 개발했던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무삭제로 그냥 편집을 진행을 하지 않고 쭉 수업을 나가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AI, 루마 AI라고도 하죠. 네. 루마 AI 같은 걸로도 3D를 많이 만들기도 하고 뭐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저번에 한번 해봤었어요. 여기 있는데 생성형 AI로 요거를 만든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별로 잘 안되고 저는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한번 도움이 되고자 여러가지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마야를 일주일에 1시간씩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왼쪽 밑에는 이렇게 핫키도 뜰 것이고 제가 조금 공짜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것들을 얘를 띄워놓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장 해주겠습니다. 저장은 파일에 세이브예요. 마야는 조금 다른 것과 다르게 재밌다고 표현을 할까요? 조금 다른 것과 다르게 영어로 해야 돼요. 다른 것과 다르게는 아니고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경로까지 영어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까지 영어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Save As를 눌러줬고 저는 여기에서 하우주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마야 렉처일까요? 여기에서 영어를 먼저 적어주는 게 가장 좋고 인터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01 엔터 쳤고 위쪽에 봐주시면은 위쪽에 잘릴 수도 있는데 살짝 제가 그 정도는 내려드릴게요. 위쪽에 EE 뭐 등등 있는데 여러분들 쓰시는 게 C가 만약에 SSD다 하시면은 C에다가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E도 SSD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줄 거예요. 먼저 인터페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트랙 그리고 줌인, 줌아웃 이런 거를 알아볼 건데 이런 것들 조금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폴리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큐브 하나 가지고 와주세요. 큐브 하나 가지고 와주셨으면은 무작정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QWER이거든요. QWER 계속 누를 거예요. 밑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이 키로 스케일 조절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따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쪽에 보이시나요? 왼쪽 Alt 누르고 왼쪽 마우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뭐죠? 패닝, 뭐 트래킹 이런 거를 조금 힘든 말을 안 쓰고 제가 좀 편한 말을 쓸게. 자, 회전 화면에 회전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에 회전 그리고 줌인은 Alt 우클릭이에요. Alt 우클릭 줌인 줌아웃 가능합니다.
Alt 왼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화면에 회전 들어갈 수 있고 Alt 미들 마우스, 즉 가운데 마우스 버튼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Alt 가운데 마우스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트랙, 화면에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줌인 Alt 누르면서 우클릭 줌인 줌아웃 가능합니다. 왼쪽 오른쪽 드래그 가능하고 위아래도 가능한데 편하신 걸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왼쪽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뜨고 있어요. 밑에도 뜨죠.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편하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색상을 배경을 바꾸는 거는 Alt-B예요. Alt-B도 한번 눌러보세요.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리깅 할 때는 어떤 게 편하고 색상이 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벌써 우리가 회전, 화면의 회전, 줌인, 그리고 줌아웃 이렇게 알아봤는데, 자, 휠 위아래도 가능해요. 휠 위아래는 조금 더 멀리 있는 것들을 한번 확 바뀌어야 될 때도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초보자 분들은 요거를 띄워 놓으셔야 되는데 얘가 뭐죠? 아웃라이너거든요. 네, 아웃라이너는 어디에 있냐 하면은 윈도우에 있어요. 윈도우에 밑으로 내려보면은 아웃라이너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중에 되면은 다른 단축키들도 천천히 이렇게 쌓여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잡아주셨으면은 자, 다른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그냥 프리즈 나중에 알아볼 건데 그런 초기화도 시켜줬어요. 네,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회전 등등 알아봤는데 가장 또 기본이 되는 QW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여기 툴바라고도 하거든요. 여기 없으신 분들은 거의 보통 뭔가 창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윈도우에 뭔가 다 있어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저도 기억이 안 나면은 이렇게 어디 있지? 왼쪽에. 아니면은 진짜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자, 마야 툴바 뷰. 영어로 이제 여러분들이 치시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패널 툴바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쪽에 나온대요. 툴바, 위쪽에 툴바네요. 틀렸어요. 자, 어쨌든 뭔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런 건 UI 엘리멘츠거든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것이 아래쪽에 있는 게 타임 슬라이더, 여기에 레인지 슬라이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UI 엘리멘츠는 이런 것들이에요. 툴박스 맞네요. 제가 아까 전에 툴박스라고 했는데 여기 툴박스 맞죠? 네, 툴박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왼쪽에 없으시면은 툴박스 눌러주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잡아줬으면 QWER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QWER 눌러주는 즉시 왼쪽에 있는 요 친구들이 선택이 되고 있죠. QWER 이런 식으로 선택, 회전, 스케일 가능합니다. 자, 얘네들의 축을 하나 알아볼 건데 이쪽에서 먼저 선택 툴입니다. 자, 그냥 툴이라고 했는데 선택도 다 툴이에요. 이동하는 것만 툴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툴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가 툴이에요. 선택하는 것마저 툴이거든요, 마야는. 그래서 Q 눌러주시고 선택 다른 것들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왼쪽 위쪽에 폴리 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 위쪽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죠. 여기서 스피어 가지고 와줄게요. 스피어를 W 눌러주겠습니다. W로 이동, 그리고 스케일 옆으로 살짝 밀어주세요. 그리고 큐브 스케일 잡아주시고 R이에요. 조금 빨라지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빨랐죠. 네, 천천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큐브 다른 거 실린더 쭉쭉 가지고 와주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불러온 여기 아웃라이너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은 윈도우의 아웃라이너입니다. 네, 윈도우의 아웃라이너입니다. 윈도우의 아웃라이너 눌러주시면은 얘로서도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뷰포트라고 하는 요 친구에서도 당연히 스케일 가능하겠습니다. W로 이동 잠시 시켜주시고 스케일 R로 키워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지고 와줄 수가 있겠죠. 네, W, E, R 이렇게 제가 시간을 잠시 드릴게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그냥 쭉쭉 가지고 와볼게요. 다른 축들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많이 눌러봐 주셔야지 좋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던 수강생 중에서 조금 처음에 눌러보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보다 먼저 많이 틀려봐야 돼요. 먼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가지고 와줄게요. 나중에 이런 축들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이니 처음에는 이렇게 이동하고 회전도 조금 있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이동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가지고 와줬어요. 아까 전에 배경이 뭐라고 했죠? Alt B, Alt B, Alt B입니다. 네, 이렇게 만져 보시다가 네, 한번 가볼게요. Alt B, Alt B. 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되게 간단한 거는 이동은 되게 쉬워요. 이동은 되게 쉬웠죠. 네. 스케일도 사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축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브젝트를 제가 이동할 때는 한 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거든요. 네, 한 축으로 이동시켰어요. 자, X축으로 이동시켜주세요 하면은 요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얘가 어떻게 X축이죠? 하면은 살짝 왼쪽 밑으로 눈을 봐주시겠어요? 요거 잠시 치워지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치워졌죠. X, Y, Z 여기에 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한번 제가 요거를 얘가 왜 노란색이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선택돼서 이렇게 노랗거든요. 일단 요거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왼쪽에 여기 기지모라고 되어 있는데 XYZ가 있죠. 여기도 XYZ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를 따라서 X축으로 가능하고 Z축 푸른축이에요. 푸른축 가능하고 자, 녹색축은 Y축이거든요. Y축으로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뭐 XY, 뭐 YZ, ZX 그 축을 활용을 해서 뭐 가겠다 하면은 요렇게도 갈 수 있지만 얘네들은 나중에 활용을 해줄게요. 그런데 저는 갑자기 요 창이 안 떠요 선생님 하면은 자,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여러분들이 요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눌러보면은 마야는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자, 눈을 살짝만 밑으로 볼게요. 퍼스펙티브, 사이드, 왼쪽은 프론트, 그리고 왼쪽 위에는 탑뷰예요. 근데 요런 식으로 밑에 지금 내가 어떤 뷰를 보고 있는지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스페이스바 4개 뷰인데요 하면은 자, 물론 여기에 레이아웃을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자, 바꿀 수도 있지만 왼쪽에 가기 저 싫어요. 자, 귀찮아요. 여기에도 아웃라이너가 있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가주셔도 좋아요. 자, 요런 툴도 생겼네요. 재밌겠네. 요거는 어쨌든 요런 거 활용할 수가 있고 저 아웃라이너 다시 얘로서도 열 수가 있는데 자, 스페이스바 했는데 저는 2개 뷰로 나오는데요. 했을 때는 왼쪽에 레이아웃을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저는 포뷰에서 바로 보고 싶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자, 스페이스바 누르는 즉시 얘를 따라서 퍼스펙티브 가지고 자, 스페이스바 한번 더 눌러주세요. 자, 오른쪽 밑에 사이드 뷰 그리고 왼쪽 밑에 프론트 뷰 그리고 탑 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Alt B로 위쪽에 저는 뭔가 하나 조금 안 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오른쪽 위쪽에 워크스페이스 있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마야 기준은 2023이긴 합니다. 뭐 상관은 없어요. 거의 다 있기는 해요. 어쨌든 워크스페이스 제너럴을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워크스페이스로 가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리셋 쿠런트 워크스페이스 할까요? 뭐 작업 공간을 리셋 시켜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왼쪽에 아웃라이너가 딱 걸려 있는 게 이 제너럴의 워크스페이스 디폴트이네요. 디폴트는 영어로 기준, 그냥 기본 항목입니다. 맨 처음에 설정한 값들을 디폴트라고 해요. 저는 왼쪽에 있는 이 아웃라이너를 왼쪽에 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걸릴 건데 네, 요거를 여기 있죠? 그 글자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왼쪽에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는 요것도 안 돼요. 요거 잠겼어요 하면은 만약 오른쪽 위에 여기에 살짝 보이시나요? 자물쇠가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자물쇠 있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으면 당겨도 안 당겨집니다. 어때요? 안 당겨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빼주시고 아웃라이너 이렇게 떼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야는 제가 여기에 뭐 녹화를 하는 기준에는 이렇게 잘라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창을 살짝 짧게 이렇게 해주세요. 자, 다른 오브젝트 막 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작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다른 오브젝트들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가 SVG를 이렇게 던졌는데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항상 살짝 창을 작게 작업을 해주세요.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네, 어쨌든 저는 다시 이렇게 키워 놓을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아웃라이너
봐주시면서 퍼스펙티브로 왔어요. 위쪽이 퍼스펙티브에서 바뀌었네요. 하면은 어떻게 바꿀까요? 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꾹 눌러서 마야 있죠? 지금 스페이스바 숫자 오르고 있어요. 그냥 꾹 누른다는 뜻이에요. 자, 스페이스바 꾹 눌러주시고 저는 위쪽을 마야 잡고 퍼스펙티브로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12시 방향이네요. 마야예요. 마야 글자 잡고 12시 방향. 밑에는 프론트, 여기는 뭐 탑, 여기 탑 있죠? 그러면은 사이드는 오른쪽. 라이트 뷰가 사이드의 디폴트거든요. 자,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둘 다 사이드긴 하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바 누르고 마야에서 오른쪽 왼쪽 있기는 한데 저는 기본이 마야는 오른쪽 기준을 바라보는 게 사이드예요. 자, 레프트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자, 마야 선택하고 왼쪽 위로 가주시면은 어때요? 네, 레프트 카메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필요 없어요. 지워주세요. 나중에 요 아웃라이너도 여기 있는 얘네들 카메라마저도 다 오브젝트거든요. 그것도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뷰로 다시 가는 겨 스페이스바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F 눌러주시면은 멀리 있더라도 포커스까지 우리가 알아봤어요. 속도가 조금 빠를 수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1시간만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1시간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많이 복습을 조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가운데 있는 요 축을 기준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서 네, 가운데로 맞추어 볼게요. 프론트랑 사이드랑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켜 줄게요. 제가 SVG 파일은 유튜브 위에 올려 놓을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SVG 파일을 던져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여기에 SVG 파일이죠. 여기에 있는 SVG 파일을 잡고 던져주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가지고 와져요. 제가 쇼츠에서 뭐 블렌더를 만드는 블렌더 3D로 만드는 방법도 올려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를 올려 놓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던져주는 것까지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잠시 멈췄다가 한번 던져주세요. 네, 던져줬어요. 자, 그리고 이름을 한번 바꿔줄 건데 더블 클릭하면 되게 간단하게 하우즈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더블 클릭해서 메시 뭐 오브젝트 가능하겠습니다. 하우즈.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봤는데 자, 이제는 아까 전에 QWER 하다가 다른 걸로 넘어갔는데 자, 그 이후에 또 다시 볼게요. 자, 이제 이동을 요축 했는데 놓친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어떤 거를 하냐면은 자, Z가 뒤로 돌리기예요. 자, Z 뒤로 돌리기입니다. 자, 이렇게 뭐 가다가 뭐 이렇게 이동하다가 스케일 하다가 Z 컨트롤 Z도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런데 컨트롤 Z보다는 우리가 마야에서는 Z를 많이 써요. 자, Z 눌러주시면은 뒤로 돌려주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리두는 뭘까요? 자, 되돌리기 되돌리기 아이고 이거 말이 잘 안 나오네. 다시 돌리기 라고 할까요? 리두라고 할게요. 네, 영어로 배워가지고 리두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돌리기는 컨트롤 Y입니다. 자, 이거는 왜냐면은 리두 할 게 없대요. 밑에 오른쪽 밑에 뜨죠. 여기에 있는 콘솔 창 나중에 많이 스크립트 에디터라고 하는 요 창만이 에러 뜨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ere is no more command to redo. 리두할 더 어떤 뭐 명령어가 없대요. 그렇다는 거는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갔다가 Z 했다가 컨트롤 Y 해야 돼요. 갔다가 Z 뒤로 돌리기 그리고 컨트롤 Y Z 컨트롤 Y Z 컨트롤 Y Z 컨트롤 Y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위치를 근데 잘 모르겠어요. 맞춰주고 싶어요. 원래대로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거는 뭐 오른쪽 위에 채널 박스 에디터예요. 오른쪽 위에 보이시나요? 살짝 지워주고 얘거든요. 저는 없어요 하면은 자, 이거 껐다 켰다 했을 때 보이나요? 위쪽에 뭐가 온 오프 됐어요. 얘는 채널 박스 에디터 앤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쪽이 채널 박스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이시나요? 밑에가 이제 레이어겠네요. 여기까지가 레이어예요. 자, 포토샵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자, 포토샵에서 레이어라고 하는 거랑 뭐 같다라고 처음에는 보지 말고 자,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는 포토샵에서 항상 레이어 보죠.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는 아웃라이너입니다. 처음에는 아웃라이너를 포토샵에서의 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른쪽 위쪽에 채널 박스 에디터 즉
채널 박스 레이어를 확인을 한 이유는 여기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려고 해요. 자, 맥스는 오른쪽 밑에 있죠? 자, 그런데 마야는 여기에 오른쪽에 채널 박스 에디터 있습니다. 얘네들을 원래대로 되돌려주면 돼요. 자, 오른쪽 위쪽에 메쉬 이름이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폴리곤에 메쉬가 하우즈라고 되어 있다 해주시면은 자, 00000111 넣어주시면 됩니다. 트랜슬레이트 0, 트랜슬레이트 Y0 탭, Z0 탭, 로테이트 0 탭, 로테이트 Y0 탭, 로테이트 Z0 탭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얘네들이 위치가 아까 전에 있던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자, 그랬으면 다시 F, 그리고 Q. 자, QWR 계속. 자, 이렇게 와줬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어떤 위치를 초기화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원래 위치 그 정도로 돌아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제 로테이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테이트는 E예요. 되게 간단해. QWER. 자,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쭉쭉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축이 보이거든요. 저는 축이 되게 이런 식으로 작아요 하면은 오른쪽에 넘패드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시고, 자, 요 축을 기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한 축을 기준으로만 돌려주세요. 제가 로테이트를 가장 조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어떤 축을 기준으로 돌려야 되는지 되게 까다롭거든요. 자, 왼쪽 밑에 있죠. 왼쪽 밑에 있는 요 기지모 축을 제가 W를 눌러보면은 자, 현재는 뭐 이동 안 하고 뭐 회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월드 기준이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Z축 회전입니다. 뭐 게임이나 자,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게임이나 뭐 블렌더 그리고 얼리얼 그런 것들은 Z축이 위쪽이죠. 우리 마야는 그리고 후디니 뭐 등등 다른 툴들은 이렇게 DCC 툴들은 보통 Z축이 여기에 밑에 있는 옆에 그러니까 X축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위쪽 기준이 Y축이거든요. 마야는 이런 월드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축을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얘 축을 기준으로 돈다는 거예요. 제가 색깔을 한번 맞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전 할 수 있는 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폰 같은 라인이 있으면은 그 라인을 한번 쭉 그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축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축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얘가 X축이거든요. 얘가 Z축이에요. 자, 얘가 Z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제가 나중에 복제하는 방법이랑 스냅 거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얘가 Y축이에요. 자, 그리고 이 축이 또 돌아가면은 되겠죠? 얘네들이 X겠죠. 이런 것들은 되게 그냥 눈으로만 잠시 지금은 봐주겠습니다. 제가 어사인 하는 것들이랑 되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빨간색으로 잠시 바꿔보고 얘네들은 어사인 뉴 메터리얼 해서 얘네들도 블링 이런 재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얘는 Y죠. Y. 그리고 얘는 Z거든요. 그래서 어사인 뉴 메터리얼 해서 지금 현재는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제 화면을 봐주세요. Z 푸른추 갈까요? 푸른추 루 RGB 이렇게 완전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떻죠? 자, 이 축을 기준으로 돌아가요. 되게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얘를 기준으로 돌아가는 게 X축이겠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축을 기준으로 맞네요. 이 축을 기준으로 돌리는 게 X축 기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 왜 X축 기준인지 처음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푸른축 어때요? 얘를 기준으로 돌아가죠. 얘를 기준으로 빨간색 말고 푸른색 해줄게요. 자, Z축 왼쪽 밑에 얘 없어지면은 볼게요. 왼쪽 밑에 있는 요 기준은 좀 중요합니다. Z축을 기준으로 돌릴 수가 있는 축이에요. 이 스케이프는 ESC인데 잠시 빨리 얘 축이죠. 파란 축 맞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위쪽을 기준으로 돌리는 Y축이에요.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엑시스라고 저는 선택을 쭉 해서 컨트롤 G로 엑시스 놓을게요. 그리고 하이드가 H거든요. 제가 조금 뭐 H 눌러주시면은 하이드 이렇게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잡아줬는데 QWER 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요 푸른 축은 뭘까요? 요 하늘색 축은 좀 재미있는 게, 자, 애니메이션 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화면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요건 그냥 봐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얘를 기준으로 카메라가 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투기로 볼까요? 이렇게 카메라가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건 잠시 끌까? 네, 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각도예요. 이 각도도 있겠죠?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이 카메라 각도를 기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카메라 각도. 사실 우리가 여기 보고 있는 퍼스펙티브도 카메라거든요. 왼쪽에 보이시나요? 왼쪽에 얘네들이 카메라예요. 카메라. 메시? 여기는 트랜스폼 그룹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페이싱 레이시오라고도 하는데 지금 얘가 바라보고 있는 각도로 돌리는 게 여기에 있는 요 친구거든요. 이렇게. 네. 자, 근데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요 피보점을 기준으로 항상 돌아갑니다. 자, 어쨌든 이 디스플레이 뷰포트 상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내가 퍼스펙티브에서 바라보는지 카메라에서 바라보는지, 요 축은 이 밑에 있는 카메라, 어떤 카메라를 기준이냐 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QWER 등등 알아봤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요런 제가 패널에 뭐 카메라 이런 식으로 뭐 했긴 했는데 지우겠습니다. 그러면은 포뷰 원래대로 돌아올게요. 네, 이런 식으로 F 한번 눌러줬어요. 지금 되게 여기에 면이 나중에 많은 상태인데 이것도 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디자인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디자인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들은 디자인의 기초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네, 대표님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기억이 남는데, 디자인의 기초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저는 대학교에서도 한번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들었을 때 몰랐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점, 선, 면이 디자인의 기초입니다. 자, 우리가 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얘는 이제 옆으로 살짝 밀어주고, 저는 이제 스피어를 가지고 와볼게요. 알로 스케일도 키워보겠습니다. 자, 알로 스케일로 키워주시고 오른쪽은 채널 박스 에디터로 해주세요. 우리 나중에 어치루빗 에디터도 쓸 거니까 얘는 안 쓰고 일단은 요것도 뭐 끌게요. 모델링 툴킷도. 어쨌든 채널 박스 에디터에서, 자, 여기에서 한번 볼 건데, 자, 스케일을 할 때는 제가 살짝 까먹었을 수도, 여기에 놓쳤을 수도 있는데 얘 선택해 주시고, 자, 스케일은 항상 일단은 가운데 있는 XYZ축을 기준으로 해주세요. 네, 스케일은 제가 정확하게 안 들어갔네요. 다시 스케일 들어가 주시면은 얘 선택해 주시고 스케일 올려 주시면은, 자, 조금 느낌이 다를 건데 얘를 올려 주시거나, 자, 이제 옆에 요 축을 해볼까요? 자, 얘로 하면은 타원이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얘 아니에요. 자, 스케일을 해주세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작업하다 보면은 뭐 요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자, 얘도 이렇게 하면은 아니에요. 자, 가운데 있는 축을 기준으로, 살짝 푸른 축이죠. 얘를 기준으로 올려야 돼요. 자, 나중에는 뭐 얘 선택하고 나중에 미들 마우스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정확하게 얘를 기준으로 스케일 할 때는 얘를 키워주고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스피어 하니까 좀 잘 안 보이죠? 자, 지워주시고 왼쪽에 모델링, 폴리 모델링, 여기에서 실린더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실린더 가지고 와주시고 얘를 기준으로 한번 쭉 키워줄게요. 가운데 있는 XYZ축 기준이에요. XYZ축 기준으로 정방향이라고, 제가 정스케일이라고 할 거예요. X와 Y와 Z가 같이 스케일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축을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가운데 축을 활용을 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위로 올렸을 때, 한번 볼까요? 요렇게 위로 올렸을 때는 되게 괜찮거든요. 위로 올렸을 때는 원기둥의 높이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모델링 하다 보면은 초심자분들은 보통 얘를 자꾸 막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실수 안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처음에 하시면은 되게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한 실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여기 펄스펙티브에서는 실수를 잘 안 하거든요. 얘를 잡는 실수를. 자, 그런데 여기 프론트 뷰에서 저는 이 스케일을 키워야겠어요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스케일이 이렇게 커지나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타원형으로 이렇게 밀려진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고 저는 근데 뭐 프리즈 같은 거 안 했다, 그냥 이렇게 했다 하면은 어떻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말씀을 해주시면은 오브젝트 지금 상태거든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오브젝트 상태인데 오브젝트 상태에는 그래도 돌릴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채널 박스 에디터였죠. 채널 박스 에디터, 레이어 에디터에서 이 X와 Z만 맞춰주면 돼요. 5, 5.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은 원형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자, 얘가 5개, 얘도 5개 해서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5, 5 해주시면은 네, 정방향 스케일로 들어간 거랑 똑같겠죠? 정방향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리고 스케일 조절하는 방법인데 여기 채널 박스 에디터에서 드래그 쭉 해주시고 10 적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휠로 내리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확확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뭐 스케일, 뭐 로테이트도 뭐 30도로 다 돌릴 수도 있긴 한데 로테이트 하기보다는 0으로 다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1, 뭐 0, 10, 뭐 100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서 100 한번 해주시면서 자, 그 서든어택 같은 거 많이 해보셨죠? 서든어택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을 때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어떻죠? 뻥 뚫려 있는 느낌이에요. 막 자유시점 버그죠. 서든어택 자유시점 버그처럼 할 때 뭐 뒤쪽에 뻥 뚫려 있는 느낌이 이게 이제 노멀의 관계인데 지금 처음에는 여기에 회색깔이 바깥쪽 방향을 향한다 라고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되게 궁금해 하시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처음에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중구난방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조금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스케일을 3으로 가줄 거예요. 자, 어쨌든 3 이렇게 가주셨는데 자, 이제 점선면 자, 다시 돌아왔어요. 디자인의 기초는 점선면이다 해서 자, F8, F9, F10, F11 가능해요. 뭐 요걸로도 바꾸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우클릭으로 다 끝낼 거예요. 자, 마우스를 우클릭, 뭐 Shift 우클릭 나중에 툴 같은 거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 우클릭으로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는 모델링 툴로 그냥 바꿔주세요. 여러 탭들도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우클릭에서 오브젝트, 점, 벌텍스, 페이스, 엣지, 면, 페이스이겠습니다. 벌텍스, 엣지, 페이스를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점이겠죠? 점 지금 점선 면 중에서 살짝 제가 천천히 일단 들어갈 건데 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점과 점이 만나면은 어떻게 되죠? 선이 됩니다. 당연히 선이 이동되는 거랑 같겠죠? 자, 선과 선이 만나면은 면이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런데 살짝 이제 하나하나씩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정확하게 일단 점, 벌텍스를 이동을 할 수가 있다. 실린더 말고 이제는 스케일도 알아봤으니까 여기에 스피어 하나 가지고 올게요. 9를 하나 가지고 와주시고 스케일 왼쪽 위에서 이거 눌렀어요. 자, 이렇게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5로 잡아줄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폴리곤을 벌텍스로 수정을 바꿔볼게요. 모드를 벌텍스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벌텍스 모드로 바꿔줬는데 얘죠? 얘 맞아요. 얘를 이렇게 쭉 밀어보겠습니다. 쭉쭉 밀어보면은 한 개가 이렇게 움직여져요. 당연하죠. 뭔 소리야? 당연한 소리인데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점은 하나 선택했을 때 당연히 이동 가능합니다. 자, 2개 선택했을 때부터 회전이 가능한데 그 말은 이 점을 하나일 때는 당연히 회전이 뭐 먹히나 마나요. 뭐 들어간다 해도 상관없고, 자, 이제 뭐 안 들어간다 해도 상관없겠죠. 자, 어쨌든 뭐 스케일도 당연히 안 들어간다 뭐 할 필요 없이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크게 차이는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얘네 2개를 선택을 해서 뭐 2개 이상부터 선택을 할 때 뭐 회전도 먹힙니다. 이제 회전, 뭐 스케일 이렇게 먹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4개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무작정 한번 따라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 되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B키를 누른 경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자, 요거는 소프트 셀렉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 이렇게 되어 있다. 노란 색깔 뭐 저는 요거 하나 움직이는데 되게 다른 것들이 움직여요 하면은 자, 일단은 B키를 눌러주세요. 제가 요거는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프트 셀렉션이라는 건데 그런 것도 나중에 활용을 해줄 거예요. 일단은 B키로 꺼주세요. 자, 그랬으면은 점을 한번 이동도 해보고 스케일도 한번 여러 가지로 Shift 누르면은 같이 다중 선택이거든요. 제가 다중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왼쪽에 어쨌든 이쪽에 뜨긴 하니까 다중 선택은 Shift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동해 주세요. 자, 처음에는 많이 망가뜨려 봐야 돼요. 자, 많이 망가뜨려 주세요. 자, 이번에는 여기 박스 셀렉트도 한번 해볼까요? 드래그하면 박스 셀렉트구나 하면서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동, 다시 박스 셀렉트하고 이동. 그런데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자, 블렌더 아마 많이 해보셨을 분들이 있는데 자, 블렌더랑 다르게 이렇게 선택하면은 뒤쪽에 백페이스까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뒤까지 선택이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선택 툴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에 뒤쪽까지 선택이 안 되도록만 이렇게 이번 주에는 옮겨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MBTI가 ENFP여가지고 ENTP나 ENFP여서 어쨌든 제가 P여가지고 아마 기준을 다 목요일마다 업로드하는 걸로 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와주셨으면은 오브젝트 모드로 이제 빠져나와 주시면은 녹색깔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는 녹색이에요. 그리고 다시 점 하면은 살짝 점, 선, 면 했을 때 푸른색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지금 내가 어떤 모드인지를 볼 수 있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푸른색, 녹색은 오브젝트 모드다. 그 정도만 살짝 들어주세요.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점에 대해서 이동도 해보고 이번에는 선에 대해서도 해볼게요. 자, 얘를 좀 지워주시던지 하이드로 H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HHH 했는데 제가 실강이었으면은 화면을 막 불을 껐다 켰다 할 건데 HHH 눌러주시면 온오프 가능하거든요. 토글이라는 것은 온오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얘 선택해서 HH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여기에 하이드 H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왼쪽 위쪽에 저는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쉐이프 창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지만 자, 조금 정석대로 하면은 크리에이트도 있어요. 크리에이트죠. 크리에이트에서 폴리곤이 있습니다. 폴리곤 프리미티브. 자, 프리미티브라는 거는 기본이에요. 뭐 후디니 같은 거는 프리미티브가 어떤 거에 뭐 면이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폴리곤 뭐 기본 되는 요소로서 이렇게 뭐 사커볼도 있고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이런 식으로 사커볼. 뭐 다른 것도 있죠. 다른 거 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어때요? 얘네들은 별로 없거든요. 여기까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 프리미티브 여기에는 되게 더 많아요. 뭐 헬릭스도 있고 나중에 이런 것도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크리에이트에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실린더 가지고 와볼까요? 실린더도 되게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했으니까 또 실린더 이번에는 선을 가지고 놀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선을 2개 선택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모양이 이상한데요 하면은 일단은 이동을 막 시켜보세요. 조금 많이 친해져야 되는 시간으로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도 되죠. 이렇게 선택하고 이동. 이동 되네요. 자, 그런데 이제 다중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저는 하고 싶어요. 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얘네들을 지우고 자, 스피어 또 가져올게요. 되게 구 좋아하죠. 구가 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 바퀴 돌리는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은 처음이에요. 같이 하는 거. 자, 얘 선택 더블 클릭해볼까요? 더블 클릭하면은 요렇게 다중 선택으로 한 바퀴 이렇게 엣지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엣지 흐름, 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요 방향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F 눌러주시면 F 이렇게. 네. 자, 그랬으면은 이동하면은 되게 예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얘도 더블 클릭해서 올려주고, 뭐 얘도 더블 클릭해서 나중에는 뭐 눈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 수강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뭐 이런 전구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기본 프리미티브를 활용을 해주셔서 여기서 회전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뭐 열기구 같은 것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ZZZ. 네, 이렇게 돌려주시고 선택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알아보면은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시작하고 싶은 엣지 선택하고 그 이후에 Shift 눌러주시면서 여기까지 더블 클릭해주세요. 선택이 되죠? 네, 그랬으면은 또 이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뭐 가능합니다. Z를 눌러서 페이스도 가능하거든요. 자, 페이스로 이제 뭐 지구본, 뭐 해성인가요? 뭐로 어쨌든 그런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가볼게요. 자, 페이스를 옆면 얘 선택하고 이후에 Shift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얘 선택하고 Shift 더블 클릭. 자, 페이스는 다르죠? 한쪽 라인 선택이. 얘 선택하고 위쪽은 위쪽 면 더블 클릭. 자, 얘 선택하고 옆에 면 더블 클릭하면 한 바퀴 돌아갑니다. 밑에도 똑같이 일까요? 얘랑 여기까지. 네, 저랑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저랑 같은 축을 써주세요. 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여기 파란 축과 즉 Z축과 X축이 이렇게 있죠.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Y축 빼고, 자, Z와 X를 기준으로 저는 키워줄 거예요. 할 때는 Y 빼고요. Y 빼고는 여기 밑에 다이아몬드가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거 보이나요? 얘를 잡고 쭉 밀어볼까요? 요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은 조금 재밌는 행성처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되게 재밌어요. 자, 3번도 한번 눌러보시면은 스무스, 나중에 한번 알아볼 건데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스무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저는 1시간 딱 채워서 이제 할 건데 좀 더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 2, 3 눌러주시면은 들어갈 수가 있네요. 1, 2, 3 네, 좋습니다. 1번 눌렀을 때는 기본이고 2번 눌렀을 때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 거지만 이렇게 뭐 1번과 3번 스무스와 같이 경계선으로 나오고 위에 지금 QWER 위쪽 말하는 거예요. 자, 1, 2, 3 그리고 4번 눌렀을 때는 와이어 프레임 모드예요. 이렇게. 자, 5번 눌렀을 때는 쉐이드 디스플레이 모드라는 거인데 위쪽에 사실은 4, 5거든요. 4, 5 와이어 프레임 쉐이드. 네, 제가 여러 번 조금 설명을 해드리긴 할게요. 일단은 오늘 OT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이랑 한번 또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으면은 더 한번 또 나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쟤를 조금 던져 놓을까요? 행성도 하나 만들어 놓았고, 네, 뭐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번에는 아웃라이너 조금 더 나가기 전에 또 스피어 가지고 올게요. 스피어 되게 좋아하죠? 네, 스피어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이번에는 페이스 선택에 대해서 한번 아까 전에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여기에 뭐 푸른 축, Y축 이렇게 있어요. 페이스를 나가기보다 아까 전에 뭐 블렌더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가지고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있어가지고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팁들을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걸 좀 좋아해요. 자, 어쨌든 얘네들을 기준으로 아까 전에 여기 위로 올렸잖아요. 네, 위로 올렸는데 요거 말고 저는 이렇게 슬라이딩 하고 싶은데요 하면 블렌더에서는 GG였죠. GG 눌러주시면은 여기 슬라이딩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마야에서는 요거는 조금 비밀인데 알려드릴까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볼까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시면은 슬라이드라고 뜹니다. 자, 이제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찾는 게 요거예요. 네, 얘도 똑같아요. 요거 더블 클릭해서 자, 컨트롤 시프트해서 슬라이딩 가능해요. 요렇게. 이게 블렌더에서 이렇게 이 엣지 플로우를 기준으로 이 기울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게 있었죠? GG 눌러주시면은 자, 밑에서 보면은 컨트롤 시프트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여기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요 기울기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그냥 이동했을 때랑 달라요. 많이 달라요. 자, 위로 올렸을 때 아까 전에 요랬죠? 그런데 컨트롤 시프트 하면 요렇게 돼요. 0과 1로서 얘랑 뭐 마이너스 1 기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에 엣지 플로우, 아래 엣지 플로우를 기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렇게 했으면은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 나와 줄게요. 자, 여기에서 딜리트 하나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모델링 한번 간단하게 한번 나가볼게요. 되게 간단한 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큐브를 가지고 와주세요. 큐브를 가지고 와주시고 스케일도 키워주겠습니다. 자, 간단한 툴인데 얘네들을 기준으로 뭐 뽑아줄 거예요. 되게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익스트루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익스트루드는 면을 기준으로 마야는 해줄 거예요. 물론 엣지를 기준으로 해줄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가지 뭐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Shift 우클릭에 6시 방향을 활용을 해주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활용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런데 천천히 가볼게요. 자, 면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내가 뽑아줄 면을 선택을 해줬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저는 뽑아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면 선택했고 그 다음에 Shift 우클릭에 Extrude Face 6시 방향인데 일단은 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에 요런 창이 뜨는데 우리는 이번에 처음에는 요거 활용 안 할 거예요. 얘네들을 활용하면 되게 처음에 헷갈리거든요. 안 쓸 거예요. 제발 쓰지 마세요. 쓰지 말라고 하는 거는 마지막에 우리 다 쓸 거예요. 천천히 쓰겠습니다. 자, 얘 했으면은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예요. 얘 뭐 누르는 거 말고 얘 뭐 눌러도 되긴 하지만 우리는 얘를 뽑아줄 때는 일단은 W 눌러서 처음에는 뽑아볼게요. 처음에는 W 눌러주시면은 X축이죠. 얘를 기준으로 뽑아줄 수가 있어요. 되게 간단하죠? 또 얘를 기준으로 위에 선택해 주시고 Shift 우클릭에 Extrude Face 6시 방향 해주시고 다시 W 눌러주고 위로 올려주세요. 자, 다시 Shift 우클릭에 6시 방향 그리고 W 또 눌러주고 쭉쭉 뭐 무한의 계단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W 얘를 안 뽑아주면 되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렇게 천천히 자, Shift 우클릭에 자, 그리고 밀고 또 돌리면서 계속 해야 돼요. 여기서 Shift 우클릭에 Extrude Face 또 얘를 이쪽으로 밀까요? 이런 식으로 Shift 우클릭에 자, 이제 쭉쭉 빨리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Shift 우클릭에 Extrude Face W 눌러주시고 자, 밑으로 또 Shift 우클릭에 Extrude Fac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됩니다. 이렇게 쭉쭉 해주시면은 무한의 계단 만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어떻죠? 자,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여기 이 폴로지라고 하거든요. 면 흐름 같은 게 다른 오브젝트들을 선택했을 때만 이렇게 보이죠. 내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했을 때만 보이는 거 저는 싫어요. 그럴 때는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와이어프레임 여기 있었죠.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는 여기 있거든요.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 체크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얘거든요. 얘 보이시나요? 얘거예요.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를 눌러주시면은 즉시 얘가 선택을 안 했더라도 엣지가 보여요. 선택 안 해도 보이죠?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델링 할 때는 이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를 껐다 켰다 해주시면은 되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수정을 해야 될지 바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점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서 또 넘어가려고 하기 전에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네, 스페이스바 눌러보면은 어때요? 자, 제가 뭐 말하려고 하는지 보면은 왼쪽 위쪽에 뷰, 쉐이딩, 라이팅, 그리고 쇼, 렌더러, 그리고 패널이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있는데 그럼 밑에도 있는데요. 뭐야? 뷰, 쉐이딩, 라이팅, 쇼, 렌더러, 패널 왼쪽에도 있고 뭐야? 똑같은데? 하면은 자, 이게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에서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는 여기에서도 또다시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를 켜줘야 되고 왼쪽 밑에도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 자, 여기에도 오른쪽 밑에 사이드 뷰에도 와이어프레임 온 쉐이드 껐다 켰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아까 전에 살짝 와이어프레임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도 4, 4, 4 눌러볼까요? 4, 4, 4. 자, 4번, 4번, 4번. 자, 얘도 4번. 얘도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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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이런 식으로 다 다르거든요. 마우스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4, 5번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4번, 5번, 4번, 5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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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얘네들은 보통 4, 4, 4. 얘는 5번으로 활용 많이 하겠죠. 퍼스펙티브는 계속 쉐이드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무한의 계단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익스트루드 뭐 복습을 해주시면은 되겠고, 자, 이제는 우리가 큐브를 또 가지고 올게요. 아, 딱 큐브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큐브로 나중에 얼굴도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큐브 되게 좋아요. 나중에 얼굴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자, 큐브를 가지고 왔어요. 자, 큐브를 가지고 왔는데, 자, 어때요? 익스트루드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시프트 클릭에 익스트루드를 하다 보면 한 가지가 뭔가 생겨요. 나는 익스트루드를 하다가 갑자기 요 정도 하고 또 다시 하고 싶어 하면은 뒤로 돌려서 또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지금 현재는 월드축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괜찮은데, 지금 요 정도는 뒤로 갔다가 뭐 다시 하면 되죠. 시프트 클릭에 익스트루드, 시프트 클릭에 익스트루드 W 누르고, 자, 위쪽에 시프트 클릭에 익스트루드 W 누르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그런데 Z 뒤로 돌려서 볼게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가르고 싶거든요. 여기를. 그리고 위로 올리고 싶어요. 얘네들 면을. 자, 그럴 때 활용을 하는 게 인서트 엣지 루프예요. 이제 라인을 갈라줘야 되는데, 자, 이제 위쪽에 메쉬에서 아니에요. 자, 저는 시프트 클릭 사실은 많이 쓰는데, 자,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메쉬 툴에 인서트 엣지 루프가 여기 있네요. 자, 그랬으면은 마야는 기본적으로 그냥 누르는 거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앞쪽에 누가 작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툴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은 내가 했던 툴이 어떻게 설정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도 아직도 헷갈리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른쪽에 되게 뭐 많죠? 여기에 옵션 창이 이렇게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메쉬 여기에서 에디트 메쉬에서 아니 옆에 메쉬 툴에서 옵션 창 되게 다른 것들도 되게 많아요. 얘네들 없는 것들은 그냥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렇게 옵션 창 열어주셨으면은 지금 오른쪽에 툴 세팅이 떴어요. 저는 안 떴는데요 하면은 여기 껐어요. 저도. 자, 똑같이 껐어요. 어디 있냐면은 자, 툴박스가 어디였죠? 아까 전에 툴박스 여기였죠. 여기 뭐 다른 거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썼던 게 얘네들 Y로 나중에 불러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얘거든요. 여기 어때요? 인서트 엣지 루프 툴이래요. 제가 더블클릭 해버리니까 여기에 툴박스 세팅이 바로 나왔죠. 얘네들이 인서트 엣지 루프의 세팅 값입니다. 근데 여기에 엣지 라인을 이제 한번 선택을 해서 한 바퀴 돌려볼 건데, 항상 요거 가져왔으면 리셋 툴 눌러주세요. 리셋 툴 눌러주시면은 리셋이 되겠습니다. 리셋 툴 했으면은 엣지를 요렇게 제 거 하는 거 먼저 한번 봐주세요. 저 엣지를 쭉 드래그 해요. 그냥 쿡 찍는 거 아니에요. 다시 Z 눌러서. 자, 쿡 찍지 마세요. 자, 쿡 찍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 찍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드래그 해주시면서 이제 스냅핑이 걸렸다, 뭔가 걸렸다 하면은 이제 마우스를 위아래로 막 하면은 이제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인서트 엣지 루프예요. 이렇게 디폴트예요. 얘도 갈라주고 얘도 갈라주고 얘도 갈라주고. 자, 그런데 요런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도 좋아요. 얘네들을 그냥 봐주세요. 뭐 익스트루드 해주면은 얘네들 기준으로 뽑아줄 수가 있겠죠. 얘네들 기준으로 쪼아주고 안쪽으로 뭐 넣어주고 이거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창문도 이렇게 합니다. 디스크 파일. 어쨌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런 인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그거 말고 반으로 갈라주고 싶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딱 맞춰서 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빨리 해봐야겠다. 1시간 아직 별로 안 남았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메쉬 툴에서 또 아까 전에 어디 있었죠? 인서트 엣지 루프는 여기 있었어요. 옵션 창 안 뜨시면은 여기 더블클릭. 네,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반을 가르고 싶어요. 반을 가른다. 여기 딱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할 때는 여기에요. 멀티플 엣지 루프를 체크 해주시고, 여기에서 이 수치에 따라서 한 개냐 두 개냐에 따라서 한 개가 갈라지고 두 개가 갈라지고 합니다. 여기는 라인을 하나 가르겠다 라는 의미에서 넘버 오브 엣지 룹스를 1로 잡아주시면은 정확하게 절반 갈라져요. 절반 갈라져요.
절반, 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 반의 반 이런 식으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 뭐 가를 때 얘네들을 뭐 더 나누어서 여기 뭐 각을 더 잡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잘 많이 활용은 안 해서 이 정도 저는 한 3, 3등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인서트, 엣지, 루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자, 인서트, 엣지, 루프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한 번만 체크를 하면은 네, 조금 되겠다. 자, 인서트 엣지 루프를 활용을 하기도 하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엣지를 이제는 제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아까 전에 제거하는 거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인서트 엣지 루프 넘어서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일단은 스피어를 또 다시 가지고 와주세요. 저는 하이드 해주거나 그냥 지워줬어요. 네. 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제 한번 면을 지워보건지 점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마야는 기본적으로 벌텍스를 지우는 게 조금 제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딜리트 하더라도 안 지워지죠? 점은 안 지워져요. 시프트로 다중 선택하던지. 자, 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페이스들을 뭐 다중 선택 하나 선택하고 지워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지워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안 된다 정도로만 알아주세요. 왼쪽에. 왜냐면 렌더링 돌릴 때 이쪽에 뒤쪽에 백페이스 마스킹 이렇게 뭐 투사이드 뷰라든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면은 지워지기는 합니다. 네, 면은 이렇게 딜리트로 지워져요. 자, 그렇다면은 엣지는 어떨까요? 자, 다시 스피어 가지고 와주시고 자, 페이스를 옆으로 한 바퀴 저는 지우고 싶어요. 하면은 얘 선택하고 옆에 거 Shift 누르면서 더블 클릭. 네, 해주시고 딜리트 해주세요. 네, 딜리트 눌러주시면은 면이 지워졌죠? 네, 면이 지워졌는데 자, 이번에는 밑에 엣지를 지워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엣지, 우클릭 12시 방향의 엣지 더블 클릭 눌러주세요. 네, F 누르고 돌려보면은 쫙 스피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돌아가요. 어쨌든 엣지를 더블 클릭 해주시면 한 바퀴 돌아가는데 그냥 딜리트 한번 해볼까요? 딜리트 하면 어때요? 사실 여기 곡선이 남아있거든요. 지워진 것 같지만 자, 그냥 딜리트 하면은 벌텍스를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에 4번 눌러봤을 때 와이어프레임일 때 여기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얘네들 이러면은 벌텍스도 지워줘야 돼요. 자, 2번 나는 작업하고 싶다 하면은 뭐 엣지 지워주고 딜리트하고 벌텍스를 이렇게 4번 눌러서 얘네들 딜리트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근데 2번 하는 거 싫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지우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딜리트 엣지를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엣지 자, 우클릭해서 12시 방향에 엣지 왔어요. 네, 우클릭해서 12시 방향에 엣지 와주셨으면은 이 라인을 더블 클릭했어요. 저는 엣지를 지우고 싶은데요 하면은 또 아까 전에 Shift 클릭에 익스트루드 뭐 페이스 엣지 뭐 등등 있는데 여기에 7시 방향에 딜리트 엣지가 있어요. 딜리트 엣지 눌러주시면은 이제는 벌텍스까지 같이 지워졌죠? 벌텍스 없어요. 다시 한번 엣지 더블 클릭 Shift 클릭에 딜리트 엣지 여기에 벌텍스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꼭 지워주세요. 딜리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조금만 더 당겨볼까요? 자,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쭉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쭉 올려주시고 자, 아까 전에 인서트 엣지 루프였죠? 여기 위쪽에 메쉬 틀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Shift 우클릭 많이 활용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Shift 우클릭에 인서트 엣지 루프가 지금 오브젝트 상태일 때는 7시에 여기 있네요. 얘 눌러주시면은 여기 뜨죠? 이렇게 똑같아요. 같은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Shift 우클릭으로 뭐 엣지 선택 상태일 때는 밑에 있긴 하거든요. Shift 우클릭에 인서트 엣지 루프 저는 한 개 뭐 등등 이렇게 갈라줄 수가 있습니다. 네, 갈라줄 수가 있고 제가 한번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미션은 뭐냐면은 인서트 엣지 루프랑 익스트루드만 활용을 해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미지 이렇게 쭉 띄워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익스트루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익스트루드를 어떻게 가르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밀고 그리고 뽑고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서 자 힌트는 프리미티브가 큐브라는 거예요. 네, 이번 일주일 첫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한번 볼게요. 고생했어요.